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일쌤과 완성국어 우리 대단 언니 표현의 빛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낙화를 이어서 쭉 할 건데요. 학습 활동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낙화에서는 작품에 사용된 역설적 표현을 좀 이해하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작품도 해설하고 할 텐데 역설이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을 같이 읽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역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언어적으로 역설 표현이라고 한다면 역설이 뭐 언어적 역설, 상황적 역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중학교 수준의 문학 작품에서는 이제 역설하면은 언어적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쓴 내용 중에 그 표현들이 역설적인 거예요. 서로 상충되어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역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해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은 상당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만 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충되지만 그 안에 더욱더 큰 진실, 이렇게 더 아우성보다 더 큰 소리를 소리 없이 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은 실제로 그 표현은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낙화라는 시 선생님이 낭송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이형기라는 작가의 시입니다. 상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이고 삶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즐겨 낭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네, 이러한 시입니다. 한번 1년부터 각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가야 할 때인가. 낙화, 일단 제목부터 볼까요? 낙화는 뭐죠? 떨어질 낙자에다가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시적 상황을 상상하고 작품으로 표현한 거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지금 시적 화자는 뭘 보고 있죠? 낙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꽃이 이제 그 나뭇가지에 달려서 이제 꽃잎이 붙어 있다가 꽃이 붙어 있다가 팔랄랄랄랄랄 떨어지는 거죠. 이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뒷모습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낙화의 모습이지만 성숙한 인간의 이별의 모습이라고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꽃을 보면서 인간의 삶의 모습들도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대조는 아니고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시적 상황도 상상하시면서 낙과 떨어지는 꽃도 상상하시면서 이거를 인간사의 어떤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이별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면 반드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격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누르기 어려운 감정. 봄이란 건 상당히 화려한 계절이죠.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고 봄만 되면 마음이 좀 설레죠. 봄바람이 부는 살랑살랑 불 때 내 마음도 어쩐지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봄한철의 격정, 그리고 강렬하고 억누르기 어려웠던 젊음의 감정들이 지나가면서 나의 사랑이 지고 있습니다. 무심천의 벚꽃 요번에 제대로 못 봤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선생님들 벚꽃 같은 거 좋아하는데 꽃잎이 봄 잠깐 짧은 시기를 개화했다가 꽃이 폈다가 지게 돼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야,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내 사랑이 지고 있다. 이별의 상황과 비교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말하는 이 시적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잎을 보면서 이별하는 상황들을 상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낙화, 꽃이 막 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팔랄랄랄라 떨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분명히 결별,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별은 슬픈 감정이에요, 기쁜 감정이에요. 좀 이분법적으로 말해서 어렵지만 별로 좋진 않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별하는 걸 상상만 해도 좀 슬프죠. 물론 나쁜 상황 말고 이제 일반적인 즐거운 상황들, 내 친구들 잘 지내던 친구들과 이별하거나 상상하기는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가족들과 이별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런데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별 이꼴 축복. 결별이 만들어준 축복. 결별과 축복은 같은 같은 층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헤어지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헤어지면 일반적으로 감정이 좀 슬프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상충되는 개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게 역설적 표현이에요. 서로 이제 결합할 수 없는 개념들이나 상황들이 모여서 진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에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근데 여기에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역설적 표현에는 반드시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좀 넘겨볼까요? 선생님 좋아하는 이제 휴돌에서 그 샘 해밍턴의 자녀들 두 명이 나오죠. 그 누구지? 벤틀리하고 윌리엄하고 벤틀리가 나오는데 벤틀리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이거 영상은 그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쪽쪽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빼는 거야. 애기들이 많이 그래요. 애기들 젖대거나 이제 애착이 있는 물건들 떼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쪽쪽이를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어린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구강기에서 이제 아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구강기가 있대요. 그래서 구강기는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를 계속 입에다 넣고 빨려고 해. 그래서 막 애기들 막 손가락도 빨고 막 이거 막 아무나 막 빨잖아요. 막 마스크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막 빨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릇이 들지 않도록 이제는 좀 성숙하도록 떼는 시기를 갖는데 벤틀리가 막 오는 거야. 쪽쪽이 보내기 싫어요. 쪽쪽이 보내기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 윌리엄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도록 아빠한테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쪽쪽이랑 이제 3번 인사해 하면서 이제 형아가 이제 쪽쪽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3번 해주고 이제 벤틀리가 직접 버리게 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별하는 상황은 정말 어렵죠. 근데 벤틀리에게는 상당히 큰 인생적 과제였지만 쪽쪽이 빼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 윌리엄도 그랬어. 쪽쪽이는 떼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 아무나 경험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쪽쪽이랑 이제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성숙의 단계를 가는 거죠. 되게 낙화의 이영기의 마음을 벤틀리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그 결별이 쪽쪽이와 결별하면서 그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벤틀리에게는 낙화가 그래서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계절적으로 녹음하게 되면 푸를 녹자 쓰니까 여름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지금은 봄이에요. 근데 녹음과 여름과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서 지금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의 열매는 시적 상황으로서는 단순히 열매지만 아까 비교했던 이별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결실과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 성숙. 그래서 가을의 계절은 내적 성숙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기 가을은 내적 성숙의 시간이 됩니다. 밑줄 긋고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왜 죽어요? 낙화가 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을 위한 희생이 되는 거죠. 6년 보겠습니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 흔들며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어쨌든 이별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별하는 일은 절대로 그게 난 쿨하니까 뭐 헤어지는 거 보내줄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의 깊이가 좀 덜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이별이나 좀 진한 사랑의 시간들과 애정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거 결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뭐 선생님 저는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깊이 있는 애정적 교류를 하지 못한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게 참 만남, 사랑하고 이별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은 고뇌도 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인내의 시간도 있고 또 이별해야 되는 성숙의 시간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당연히 슬픈 눈을 할 수밖에 없죠. 성숙을 위해서 이별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영혼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낙화, 꽃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의 상황이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숙이 있다라고 이영기 시인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설에 대한 예시, 시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먼저 님의 침묵, 한용운 시인의 시구 중 하나인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님이 갔는데 나는 안 보냈다고? 그러니까 님은 물리적으로 갔지만 여전히 나는 마음으로 님을 보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할 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 사실 언어적으로는 상충하는 모순된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갔는데 안 보냈으면 여기 있어야지. 그쵸? 근데 갔다는 것은 여기 부재한다는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존재가 지금 여기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락,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는 건 상당히 화려한 거죠. 화려한 것인데 슬픔이라고 했어요. 찬란과 슬픔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 찬란과 슬픔을 같이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순된 표현이고 역설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앞에서 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과 아우성,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충되는 역설적 표현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설 표현이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자, 강철이라는 건 딱딱하고 촉각적으로 차갑고 부정적인 심상이지만 무지개는 화려하고 희망적인 심상이에요. 근데 절정 이육사는 그 강철로 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시인이라고 많이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일제강점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문인들에 대한 압박도 강했습니다. 절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문인들이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나라 시대 상황적으로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시대적 상황을 비춰본다면 겨울과 같은 현실이에요. 내가 한 발 디딜 곳이 없는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 자,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정말 강철로 되어가지고 내가 닿기만 해도 너무 차가운 시기이지만 이것을 견뎌내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무지개를 생각하는 거죠. 조국의 광복일 수도 있고 개인적 희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철과 무지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의 단어로 인해서 역설적 표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됐으리라 기대하고, 다음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 이별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낙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을에 열매 맺으면서 그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인간사도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을 연관지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자연현상, 낙화, 떨어지는 꽃을 통해서 깨달음을 역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결별이 이루어가는 축복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용 정리를 좀 빠르게 했고요.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22페이지 볼게요. 자, 마란이가 장면 바라보고 있는 시적 상황은 어떤 곳인가 보시면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장면, 낙화의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시적 화자가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란이가 자연현상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를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자, 자연현상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표현하려는 의미는 사랑과 이별, 꽃이 피는 것은 사랑이겠고 지는 것은 이별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영혼의 성숙, 인간의 성숙, 삶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했는데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네요.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삶의 성숙,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담긴 시였습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결별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각각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결별은 좀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축복은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죠. 서로 상충되는 개념과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근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 진실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아냈다. 이게 바로 역설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설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결별은 힘든 체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 있다. 불행이 아니라 결별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거. 선생님은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빠르게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설의 효과. 그렇다면 역설의 효과는 무엇일까를 정리하면 좀 더 참신하죠. 새롭단 말이죠. 결별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참신한 느낌을 주고 의미를 더욱더 강조해 줍니다. 새로운 의미를.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이 시에 대한 이해와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대한 이해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 한 16분 정도가 지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정리까지 해서 여러분들 필기 내용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서 시를 쓰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이야기로 표현하기 과제는요, 이야기로 표현하기인데 여기서 풍자를 배울 겁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이 쓴 소설인데요. 30페이지에 양반전이라고 있어요. 풍자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작가인데 한번 쭉 읽어보셔서 36페이지까지 다 한번 이해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학습 활동 내용하고 작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역설적 표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역설적인 상황들에서 또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태풍 조심하시고요. 태풍이 내일이면 지나가려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문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